네. 자, 이번 시간은 해수의 물리적 성질 두 번째 시간으로 해수의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을 치면서 자, 진행을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해수의 밀도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요. 수온은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죠. 그죠? 네. 유체니까요. 그죠? 네.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보다 밀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고요. 염분이 높다는 얘기는 염류가 많이 녹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염분이 높을수록 많이 녹아있다는 거니까 해수의 밀도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수온과 염분의 영향을 받는데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이래서 해수의 밀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 그건 이제 수온 염분도라고 해요. 또는 뭐 TS도라고 합니다. TS도, 그죠? TS도. T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수온의 알파벳 약자고요. S는 염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수온 염분도 그래프를 가지고 해수의 밀도를 표현합니다. 바로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예요. 자, 이 그래프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 꼭 낼 겁니다. 자, 세로축이 수온이고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수온이 높아져. 세로축이 수온이고요. 가로축이 밀도예요. 염분입니다. 염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이 선이 이게 바로 등밀도선이에요. 등밀도선. 그러니까 이 라인들은 다 밀도가 1.025로 같다는 거예요. 등밀도선. 1.026에 해당하는 밀도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수온이 5도시고, 염분이 33psu다. 그러면 대략 한 밀도가 한 6이 되는 거죠. 그죠? 1.026 근처가 되는 거예요. 근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히 얼마라고는 읽을 수는 없지, 이 상황에서는. 그죠? 네. 그러니까 대략적인 위치를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찍을 수 있으면 됩니다. 수온이 5도씨, 염분이 33ps면 한 몇 포인트 정도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밀도 값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보이느냐? 자, 우측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그죠? 우측 아래로 간다는 소리는 뭐야? 우측으로 간다는 소리는 염분이 높아진다는 거고 아래로 간다는 소리는 수온이 낮아진다는 거니까 우측 아래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고 염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밀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수온 염분도에서는 우측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프에서 수온과 염분 값이 주어지면 밀도가 얼마다 라고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도는 TS도, 수온 염분도를 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문 내용 다시 갈게요. 자, 그런데 이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한 가지가 더 있어. 자, 수온과 염분 이외에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수압이 있어요. 수압. 그러니까 수압이 높을수록 해수의 밀도는 커지겠죠.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지. 수압이 높다, 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커지는 거지. 따라서 수압이 높을수록 밀도는 커집니다. 그런데 왜 이제 위에서 수압 얘기 안 했느냐?
이 수압에 의한 밀도 변화는요, 매우 작아요. 수압에 의한 밀도 변화는 매우 작아. 그래서 수압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잘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밀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수온과 염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다? 수온이다, 이거죠, 수온. 수온. 그래서 이 수온으로 일어나는 해수의 밀도 변화가 염분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까 수온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수온과 밀도 사이의 관계야.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온과 밀도는 이렇게 반비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수온이 높으면 밀도가 낮고,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높고, 그죠? 이런 식으로 반비례 경향을 보여요. 그런데, 자, 북반구의 이 고위도 지역은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죠.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은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죠. 그 내용 설명은 아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북극 부근에서는 육지에서 강물이 유입돼요. 그러니까 북반구는 대륙이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북극 주변은 대륙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북극 주변에서 육지에서 강물이 유입돼. 그럼 강물은 뭐야? 염분이 없잖아요, 그죠? 염분이 없는 담수이기 때문에 자, 같은 위도의 남극에 비해서 염분이 더 낮아요. 염분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원래 수온이 낮아서 염분이 높아야 되는데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담수 때문에 염분이 낮아진다고. 이 때문에 결국 자, 북극 부근에서는 밀도가 수온과 반비례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북극은 육지에서 유입되는 담수의 영향 때문에 수온이 낮다고 해서 밀도가 높아지는, 즉 수온과 밀도가 반비례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자, 역시 수온과 그죠? 밀도는 어떻다, 이렇게 반비례되는 경향을 보인다. 깊이에 따라서. 요거를 뭐라 그랬지? 요거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 수온 약층, 그죠? 그러니까 수온이 급격하게 변한다 이 뜻이야. 여기도 어떻게 돼?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 층이 있죠? 수온이 낮아지니까, 수온이 낮아지니까 밀도는 커져야 되겠지?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 밀도 약층이라고 불러요. 밀도 약층, 수온 약층. 어때요? 거의 뭐 깊이가 일치하죠. 그죠? 밀도 약층, 수온 약층은 거의 일치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쵸? 밀도 약층과 수온 약층은 거의 일치한다. 거의 일치한다. 자, 그 다음에 해수의 밀도가, 자, 사고요. 해수의 밀도가 염분보다 수온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까닭은 뭐냐? 해수의 밀도가 염분보다 수온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까닭은 뭐냐? 그러니까 수온 변화폭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실제 해수에서 염분의 변화량은 거의 없는데 수온 변화량은 크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온 변화폭이 염분의 변화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온 변화가 염분 변화보다 더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겁니다. 제일 아래쪽 부분에다가 이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갈까요? 자, 탐구 활동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국립기상과학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분석하라는 거예요.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분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시험에 내고 그러진 않을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해수의 수온을 측정하는지, 뜰개라는 거를 이용해요. 뜰개. 자, 뜰개라는 건 이제 뭐냐면
자, 이렇게 일종의 이제 기구예요. 이제 위성 안테나, 인공위성에 이제 송수신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가 달려 있고, 온도 센서가 있죠, 그죠? 온도 센서, 그리고 이제 위성 수신기, 기어, 모터가 달려 있어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지? 기어 모터가 달려 있고, 배터리, 모터로 움직일 수 있는 배터리, 뭐 유압 펌프, 유압 맥으로 달린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물에 띄우는 거예요. 물에 띄워서 뜰개라고 하는 거예요, 뜰개.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을 측정해서 인공위성으로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뜰개가.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인공위성이 떠 있으면 이 뜰개가 띄어가지고 이 뜰개가 이제 수심 측정한 수온과 염분을 인공위성으로 보내고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으면 이 인공위성이 수신해서 지상에 있는 관측소에다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거기 모터 있었죠. 모터를 이용해서 최대 2000m까지. 최대 2000m까지 가라앉으면서 수온과 염분 자료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온, 염분 자료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 우리나라 동해의 수심에 따른 계절별 수온 분포고요. 하나는 수심에 따른 계절별 용존산소량 분포를 뜰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럼 아까 그 뜰개는 뭐 수온, 염분, 용존산소량 뭐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센서들이 다 달려 있으니까. 자, 먼저 왼쪽에 수심에 따른 계절별 수온 분포를 먼저 보면요. 왼쪽 게 이게 겨울, 2월 달에 해당하는 겨울이고요. 오른쪽 게 8월 달에 해당하는 여름이에요. 자, 겨울철은 어떻습니까?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온인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여름철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아주 크죠, 그죠? 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혼합층이 여기가 두껍다. 적어 놓으세요. 겨울철에 혼합층이 두껍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어때?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그죠? 혼합층이죠, 혼합층. 근데 여기는 온도가 어때요? 급격히 낮아지지? 혼합층이 상당히 얇죠? 그죠? 네. 여름철에는 혼합층이 얇고, 겨울철에는 혼합층이 두껍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바람이 세고, 여름철에 바람이 약하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이제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자, 용존산소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겨울철에는 깊이에 따른 용존산소량 변화가 거의 없는데, 여름철에는 깊이에 따른 용존산소량 변화가 좀 나타나죠. 그죠? 크죠? 겨울철에 비하면. 이것도 역시 이제, 겨울철은 바람 때문에 아래 위에 이 표층수와 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깊이의 물이 잘 섞이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깊이에 따라서 이제 잘 변화가 없이 나타나는 거지. 이것도 바람의 영향 때문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수온과 용존산소량의 특징과 계절에 따른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 계절에 따른 차이점은 무엇이냐? 겨울과 여름의 용존산소량을 비교해 보면, 같은 수심이라 하더라도, 겨울이 여름보다 용존산소량이 더 많아요. 자,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용존산소량이 많아요. 그죠? 자,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수온의 영향 때문이죠. 우리 앞에서 기체의 용해도 배웠잖아요. 그죠? 바닷속에 있는 산소는 물론 수중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공급이 되지만 대부분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가 녹을 때는요, 찬물일수록 잘 녹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수온이 낮은 겨울철이 수온이 높은 여름철보다 대기로부터 산소가 더 잘 녹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용존산소량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탐구 활동에서는 그죠?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주로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혼합층이 나타나고 수온 때문에 용존산소량의 차이가 나타난다. 계절별로 그죠? 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고요. 제일 아래쪽에 스스로 점검하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 자,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뭘까요? 그렇죠.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증발량, 강수량, 하천수의 유입, 빙하의 해빙과 결빙,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중에서도 증발량과 강수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 해수의 수온, 염분, 밀도의 관계를 설명해보자. 자, 해수의 밀도는 주로 수온과 염분에 따라 결정돼요. 그죠? 물론 수압도 있지만 수압은 되게 약해. 기여도가. 수온과 염분 중에서도 수온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해수의 밀도는 높아진다.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 그래프에서도 잘 나타나 있었지.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해수의 물리적 성질 중에 해수의 밀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